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고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 순서는 2025년도 수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어서 사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에 대해 1문 1답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 11월 20일에 제출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안양시장이 2025년 12월 8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2 의안의 상정 시기에 따라 회부된 후 8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협의 결과 근본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한 주요 이유는 지방채 추가 차입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번 동의의 건은 수정안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5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최진규 의원님. 네, 뭐 표현이 2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본 회의장에 상정된 예산안과 다른 예산안을 지금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거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수정 동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사실 좀 부서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혹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은 저 기획경제실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이는 아닌 사항이라 좀 이따 일문일답으로 어떻게 확인 절차를 구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은 전문위원실에서 그리고 위원장님과 검토를 했지만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하고 의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요청드리는데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우선 이라고 했으니까 또 아니면 저는 이에 대한 저는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기획경제 실장님 토론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발언해 주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발언 허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처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 저희가 의사일정 이제 본회의장에서 의결했던 내용과 좀 다른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 어떤 저희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기획재정실장님께서 어떤 법령이나 절차에 의해서 수정 예산안이 되는지에 대해서 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 예산 제출할 때는 이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가 지금 상임위원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제출하면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받아들이면은 거기 수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는 예산을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판단하신 거예요? 이제 법령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분 수정 예산안 할 때는 대부분 이런 급박한 그런 갑자기 그 예산안이 내려왔을 때 그때 수정 예산을 지금 과거에도 그렇게 좀 해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안을 제출한 데에서도 어떠한 법령 근거에 의해서 수정안이 제출이 되는지 모른다는 상황에서 저희가 의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위원 부담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규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이게 수정 예산안과 그 수정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법령으로 명시가 돼 있지만 예. 기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화된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수정 예산안 관련 그 내용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기준에 기금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없죠. 예. 그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어떻게 저희 의회와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협조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그 신문진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셨다고요? 절차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그런 내용을 아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일단 실장님 알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 2025년도 수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이제 최승기 의원님과 실장님께서 이제 토론을 응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수정 예산안을 반영하여 심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해석해야 되는 부분에서 누락된 것은 그 수정 예산안에 기금안이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담론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정해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령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도 예측이 불가한 수요에 대해서도 얼추 유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넓은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시급한 민생 예산들도 포함이 돼 있으니 저희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안건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2025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심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307회 안양시의 정례회 중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그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일 황인섭 동안구청장님은 타 상임위원회 출석 및 제안 설명 관계로 서면으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황인섭 동안구청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경우 출석 및 답변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은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김성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5,500만 원을 증액한 4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105억 2,300만 원 대비 3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0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쪽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도비 보조금으로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6,500만 원을 증액한 6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원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용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안과 부서별 주요 세입 세출 내역, 기금 운영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편성안 교부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9억 7천만 원이 증가한 9,05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0억 3천만 원이 감소한 1,9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세 수입으로 XR기기 부품 모듈 시험 제작과 사업화 지원 1단계 사업 출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 실적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일반 조정교부금은 23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 조정교부금 기타 재정 조정비 11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청년도정 지원사업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2년 안양형 뉴딜 청년 일자리 사업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 그랜디 페스티벌 지역 화폐 발행 지원 2억 1천만 원, 지역 화폐 추가 할인 비용 지원 10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억 7천만 원, 전통시장 화폐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입금 27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예산 법무과는 예비비 18억 원, 내부 보금 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2022년 안양의 누딜 청년 일자리 사업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3년 안양의 누딜 청년 일자리 사업 160만 원과 청년 도전 지원 사업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아쿠라 상점과 에스컬레이터 및 고객 안내도 교체 사업 2억 9천만 원, 안양 가구 상점과 개별 점포 노후 전선 정비 사업 500만 원, 전통시장 화폐 패키지 보험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중앙지하도상가 20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 2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 통합재정 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운영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5억 원이 증가한 4,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영 변경 내역으로 통합계정은 9,700만 원이 증가한 3,109억 8천만 원을 편성하고 재정 안정화 계정은 53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110억 2천만 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대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용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고 주시는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에 제출한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기금운영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총 187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상 186억 4천만 원보다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373억 9천만 원보다 7천만 원 증액된 1,37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정상적 체외 수입에 체육과 소관, 석수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등 2개 사업에 280만 원, 임시적 세외 수입에 체육과 소관, 장기 미반항 세입 세출의 현금 190만 원, 지방교부세에 시민보험사과 소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6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자치행정과 소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금, 안전정책과 소관,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3,1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 분야에서 총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30년 장기 근속 직원 표창 부상품 제작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 장려상을 수상한 2개 동에 대한 사업 지원액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2025년 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이 전액 교부됨에 따라 사업액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화 이용권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모바일 주민등록 발급을 위한 IC 주민등록 발급비를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운영 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지출 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300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1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입 계획으로 기타 수입 9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 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1,3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59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기금 폐지에 따라 수입 계획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5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 예탁금 8,9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지출로 5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자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시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이명화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2025년도 수정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회 추경 예산보다 25억 9천만 원 감액된 3,352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청년 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 및 추가 할인 비용 지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지역화폐 발행 지원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비, 아크로 상점가와 중앙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비 등 민생 안정과 시민 편익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안은 국도비 정산 반납, 불용예산 정리 및 최소한의 현안 대응 중심으로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된 사업의 경우 지급 기한 및 보조금 정산 기준 준수 여부 등 남은 기간 동안 집행 계획을 면밀히 관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근본 제출된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폐지가 예정된 체육진흥기금의 예탁금 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고자 하는 것 사항으로 기금 운영 방침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당초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 확정된 지방채 추가 차입을 반영하여 세입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수정 예산안에서 지방채 차입 규모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지방 재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채 관리 전략과 상한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회계의 지방채 추가 차입 결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세부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직속 부서, 다음에 기획경제실, 안행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석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이거 그 청년 기본 소득 관련해 갖고 네. 그 설명서 4페이지 관련해서요. 네. 일단 26년도는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한 25% 정도. 네. 이거는 지금- 상관은 없어요? 아니 도비가 네. 26년도 작년도 본 예산에는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3분기까지 네, 네. 내시된 금액을 봤을 때 네. 이만큼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 네. 도에서 4시가 3분기까지만 되고 그러니까. 네. 네. 그래도 25년도 대비 한 25%가 더 삭감됐는데? 나중에 이제 추경에 다시 도비가 4시가 되면 저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것과 합해서라니까요. 25년도도 늦게 지금 4시가 돼갖고 네. 요번에 추경이 올라간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 금액이 69억이잖아요. 네, 69억입니다. 예, 예. 근데 올해는 보면은 지금 잡힌 게 내년도 올해 이제 3분기까지 잡힌 게 39억이에요. 네. 작년에는 65억이었단 말이야. 네. 예, 3분기까지가. 그러니까 한 20억 차이가 나잖아요.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
인원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도비가 내시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내년도께. 우리 여기 지급 기준이 있어요. 네. 24세, 24세. 3년, 안양에 네. 10년 이상 거주. 결격 사유가 없어도 네. 신청을 하면 다 주나요? 예, 신청을 하면 다 그 줍니다. 조건만 맞으면? 네, 조건이 맞으면. 그러면 대충 한 7억 잡고 100만 원씩이면은 7천 명. 그럼 25년도에는 7천 명이 거의 다 꽉 찼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 방식이 이제 분기별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한 번 신청을 하면 100만 원을 한 번에 주는 걸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제 26년도는 그러니까 25년도에 그렇게 방식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이제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서 요번에 추가로 내려오는 게 01년 1월에서 4월생이 이제 그 접수하는 기간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 소급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지금 이제 올해 거는 그렇게 해서 하고 네. 26년도에는 이제 분기마다 네, 분기마다 25만 원씩 이제 지급 다시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 분기마다 지급하는 걸로 방식이 예전 방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5년도에 지금 현재 3분기까지 수혜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71%가 지급이 됐었는데요. 인원으로 따지면 인원은 3분기까지 15,846명이 받았습니다. 15,000. 네. 이거 몇 년째 추진하는 거죠? 도비 12 매칭 사업인데 네.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정도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이거 하시면서 네. 25년도 올해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 문제점 나름대로 이 문제점과 한번 대안을 네. 또 이 정책을 하면서 이게 좀 한번 문제점과 나름대로의 또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 봐봐요.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게 없어요? 지역 화폐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제한적이었는데 올해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좀 확대가 돼서 좀 더 활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게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다고 보거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돈 주는 것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씩 줬다니까는 네. 1인당 네. 한 번 하면은 네. 그 100만 원이 얼마큼 그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어요. 우리 이게 계속 우리 그 시 재정도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거 주는 것도 부담이 가고 재정 부담도 가고 또 청년들한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좀 중요한 거지 100만 원 갖고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또 빈부차도 있을 텐데 잘 사는 친구한테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클 거라고요. 네, 큽니다. 근데 요즘 청년 우리 그 안양시에서도 실업난 이런 거 제일 경기도에서 제일 크다고 이번에 나왔는데 청년들이 이제 이거 말고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취업난 그리고 이제 집 문제 네. 이런 거 취업하고 주거가 제일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그런 거를 좀 더 해서 이런 데 지원해주고 우리 지금 청년주택, 행복주택 이런 거 실업모부주택 시에서도 지금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뭐 이자를 좀 더 부담을 해주는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 감액이 됐는지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성은 청년직 직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획경제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의원님. 네, 실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때 이제 제가 어떤 법령이냐고 여쭤봤는데 실장님께서 이제
정해 시간에 14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에 따라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이 절차상은 뭐 중대한 하자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예외 부득이한 사유라고 했는데 이 부득이한 사유가 지방채 발행인 거죠? 현재는 그 사유입니다. 지방채가 추가로 더 지금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수정 예산을 지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방채가 우리가 또 추가로 발행되는 것이 과연 부득이한 거냐라고 따지자면은 뭐 사실 한도 끝도 없는 문제니까 그건 떠나서 우리가 지방채로 인해서 수정 예산을 한다. 그러니까 그 일반 가계에서 봤을 때는 신용 등급이 올라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서 대출을 더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도 그런 있습니다. 의미도 네. 있는 거죠. 근데 그 지방채를 심의하는 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단순히 지방채 발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거예요. 지방채로 발생하는 이자들이 이제 뭐지 저희가 지금 100몇 억이었죠? 172억. 172억 정도인데 172억에 따른 이자가 발생할 거죠 내년에 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은 지금 우리 예산안에는 담겨 있지 않죠. 예산안이 제출된 다음에 지방채가 추가로 발행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 지방채 발행도 물론 좋은데 뒤따르는 혼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올해 지방세를 한 589억 원, 59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왔으면은 이제 당초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저희들이 정확한 274억 네네. 정도가 지금 그 금액이 와서 네. 그러면 이 지방채를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이렇게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있는데 올해 그 정도 발행했을 때 내년도에도 한 840억 정도, 금년도도 한 900억 뭐 그렇게 그 절차가 좀 있었는데 올해 좀 덜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가 돼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에 따른 우리가 세출 예산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세출 예산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죠. 올해 연말에 아마 이제 집행을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174억에 대한 추가로 발행하는 거에 대한 또 이자가 또 발생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다음 1회 추경 때 반영을 할 거예요? 지금 1회 추경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 이번에 마지막에도 우리가 그거를 발행하는 것이 맞았나에 대한 조금 그러니까 이거 발행하고 나서 의회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좀 기회가 왔을 때 의회하고 사전에 좀 소통을 하면서 우선은 이거 안 받을 수도 이제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현재 약간 저희한테는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의결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사실 상황이 급박했다는 것도 아무튼 뭐 공감하지만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수정 예산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 저희들이 지방채를 589억을 지금 책정해 해놨는데 그게 안 와서 알죠. 예, 안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왔는데, 그거를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예, 예산을 해놨지만 이제 그만큼 안 와서 예. 아무튼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이라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거라는 거는 공감하지만 네. 이게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방채를 어떻게 더 발행됐는지를 그 사유를 들으면은 사실은 약간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추가로 받게 된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두 번째 여쭤볼게요. 그 지방채로 발생하는 이자가 있잖아요. 174억에 따른 이자. 그리고 이거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덜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둘 사이에서 지방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가 더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저희들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 지방채로 발행하는 게 더 이자가 싸요? 지금 지방채가 한 그래도 3.5이고 저희가 네, 통합재정 3%. 안정화 기금은 이율이 몇 %예요? 그것도 이 그러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쓰는 게 낫죠. 그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 네, 통합재정 안정화 팀장님 기금 오시니까 잠깐 이자율이 네. 2.1 요번에 비니까 2.7.
이번에 그 지방채가 온 것은 2.713%. 아. 예. 1.73. 이번 거는 좀 이율이 조금은 낮은 편이네요. 그렇죠. 지금 2%대 한 2% 후반대가 좀 계속. 후반대. 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3%대. 예. 그러면 0점 몇 %라도 지방채가 아무튼 더 저희들이 이자를 좀 이자가 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컨트의 내용은 네, 아무튼 뭐 네, 지금 우리 안양시 재정 사항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로 좀 이해가 됐고요. 아무튼 그 이후의 얘기는 제가 예산법무과와 또 질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계속해도 돼요? 예산법무과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좀 예산법무 네, 예산법무과 좀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질의 드릴게요. 네네. 지금 예비비 보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회계까지 질의 안 할 거니까 미리 할게요. 그 저희 지금 중앙시장 에스컬레이터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12-100%로 들어가는 사업들 아니면 지금 방금 청년정착과처럼 시도비 매칭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할 수 있는 지금 추가 세입이 없어가지고 예비비 지금 삭감해서 쓰는 거잖아요. 뭐 넓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네네. 사회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경 세입 제한만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감액해서 편성한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는 풀비가 아니에요. 지금 풀비처럼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에스컬레이터도 그렇고 예비비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절차가 추경 편성해서 예비비를 감액해서 편성하는 거냐, 아니면은 결산해서 예비비 쓰고 결산 승인 받는 거나. 그러니까 지금 시민을 언제 받느냐에 대한 차이란 말이에요. 예비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 예비비라는 것이 그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든가 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대비해서 쓰는 게 예비비의 성격인데, 네. 저희 뭐 전국적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들 포함해서 보통 그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차익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다 예비비로 조정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논리에 안 맞는지는 제가 좀 찾아본 바는 없지만 그 예비비라는 성격은 그러니까 재정의 이 예비비로 균형 쓰는 게 역할을- 아니라, 그러니까 예비비를 감액해서 쓰는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비비는 우리가 최초에 편성해 놓은 그대로 쭉 가다가 안 쓰면은 순세기 임용으로 남기는 게 좋은 거지. 예비비를 언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큰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예비비를 지금 18억이나 감액 편성해서 지금 세입 편성을 한 거, 다른 데서 여기서는 세출이지만 다른 데서는 세입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비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비비를 그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사실상 예비비 지출이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예비비 감액 편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예산의 균형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지금 세입과 세입과 연관이 있는 건데, 과거에는 이런 예산들이 세입에 다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세입이 과거보다 지금 사회추경 때 세입이 좀 적으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예비비 삭감해가지고 세입 편성하고 그랬었어요? 그건 과거로부터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요? 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이런 걸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풀비가 아닙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1% 이내에서 그거는 지자체에서 편성할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보다 적게 편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런 식으로 예비비 빼가지고 세입 편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하고는 관심이 없고요. 자, 안양 시민의 세금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저는 안양시만 바라보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세정가에 하나만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그 저희가 일반 조정교부금이 23억 4,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네, 혹시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반 조정교부금은 예산법무과에서 이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 처음에 편성할 때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먼저 답변 주세요, 그러면. 제 소관이니까 뭐 이렇게 들었는데요. 전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일반 조정교부금은 이제 도에서
이제 그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거 지방 소비세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지방의 그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 예산에 추계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추계라 말씀드린 게 추측해서 이제 편성 계상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일반 조정교부금이 도에서 높았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원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경기라든가 우리 전체적인 국가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도 이루어지고 증액도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해서 마지막에 도에서 최종 내시가 오면 그거를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제가 어떻게 세정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뭐 내부 거래가 작년에 저희가 뭐 세금이 많이 징수됐나요? 이게 어떻게 23억까지 이렇게 저희가 감액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조정교부금 재원은 저희 도세 징수하게 되면 50%는 도에서 가져가고 50% 가지고 이제 각 시군별 인구수라든가 재정 상황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데요. 이게 꼭 징수된 금액하고 아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도에서 재정 분배를 또 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저희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른 시군으로 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도세 경기도에서는 거의 1조 가까이 감액 편성을 했고요. 세입 편성을. 근데 저희는 그 서울 강남 부동산 경기가 제 안양까지 내려오면서 올해 상반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에서 어쨌든 뭐 부동산 거래라든지 취득세, 세금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방어할 수 있었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럼 다시 이제 예산업무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음이 급하시니까 순서가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럼 일반 조정교부금을 이 정도까지 방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더 저희가 관리를 세입세출 관리 전략이 따로 있나요? 일반 조정교부금은 금년도에 이제 1,250억인데 거기서 이제 23억은 뭐 크다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어차피 외부 재원이거든요. 외부 재원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거는 왜요? 내부적인 저희 지자체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도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그거는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산식으로 명확히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인구수하고 재정력 지수, 뭐 도세 징수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곱하기 해서 하는데 아시겠지만 아까 세정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뭐 사유서를 제출한다든가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23억까지 그러니까 뭐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지금 안양시로서는 한 푼이라도 더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신의 폭이 그게 넓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작년에 국도비 이제 미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다시 한번 국도비 네,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미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도비 사업 미집행률은 저희가 따로 데이터는 없고요. 네, 따로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네, 것 네. 같은데 뭐, 그 부분이랑 순세계임금은 액수는 알고 계시죠? 순세계임금이 그거는 이제 세정과에서 좀 하는데 가장 이래서 사실 예산안 심의는 일문일답보다는 일괄질의 후에 저희도 답변서를 확인하고 원래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 좀 나중에 네, 좀 네. 정리되시면은 네네. 네 그렇게 좀 답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장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민계식 예산본부과장님, 선현석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기 위원님.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참 질의드리기가 참 민망한 부분이 있는데 이 금값이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작년 연말에 계획 세웠던 예산안 대비 금값이 많이 올라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상반기에 퇴직하신 분들은 네. 이제 한 뭐 5월이나 6월경에 지금 집행을 했을 텐데 지금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들 아직 이걸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조금 모자라 가지고요.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2월 20일 날 예산이 통과가 되잖아요. 12월 20일 후에 사업 집행해야 되는데 미리 집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상반기에 남은 금액이 있어서요. 일부는 계약을 했고요. 그 추가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 877만 원 가량은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시간이 너무 급박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게 의회에서 예산안이 12월 19일 날 의결이 되고 바로 가더라도 쓸 수 있는 게 22일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저희가 사전에 계약은 의뢰한 상태고요. 일단 4개 정도만. 네. 아니, 지금 계약을 의뢰했다고요?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기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반반씩 나눠서 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은 네. 나머지 반이 지금 에서 집행 800만 잔액에 원이 지금 대해서. 부족해서 870만 원을 그렇죠. 추가 요청하신 건데 이게 그냥 세공하고 이게 시간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약을 아마 해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이거 의회에서 설마 못하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질이 나올 내용이 아닌데 좀 여기서 참 이게 좀 안타까워서 질의 드린 거고요. 이 지금 저 예산 사업 명세서 보고 있거든요. 네. 이 금액이 상이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명세서에 상이하다는 말씀을. 요 예산 금액이 네. 그러니까 지금 62명으로 돼 있어요. 62명에 네. 198만 원이 있고 225만 원이 있어요. 이 책자 안 보고 계세요? 사업 명세서하고. 네. 다르잖아요, 숫자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 사업 명세서하고. 네. 이 170 세출 잠시만요. 예산안 보고 돼. 예산안. 네. 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왜 다른 거예요? 1, 2, 3, 5죠. 어떤 게 다르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27명은 198만 원이고 35명은 220만 원이에요. 870만 원하고. 왜? 숫자가 27명하고 35명. 상반기에는 27명이 네. 퇴직을 하셨고요. 하반기에는 35명이 금값이 이제 아니 그만큼 30년 이상이 되신 분이 그렇게 됐고요. 네네네. 금값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금값이 그러니까 24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게 35명분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어떻게 부득이한 예산은 네. 사실 의회와 좀 미리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규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박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혹시 뭐 답변 부족하시거나 순서 다시 지나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이것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조정을 위해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입니다. 총무경제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수정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 재정 운영 원칙 및 시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효불급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 소관 2025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 운영 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안이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4회 추경에 신규 및 증액 평선된 사업에 대해 이번 회계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불용액 등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입 세출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일반 조정 교부금 확보와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는 관리 전략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본 수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시급한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심사하였으나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해중 2025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사일정 제3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수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저희가 수많은 담론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불가피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즉시 의회와 좀 사전에 소통하셔서 최대한 이런 혼선과 혼란이 없게끔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시장님?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